당신은 바닷물로 만든 커피를 마셔볼 용기가 있나요? 아니면 무려 4톤이나 되는 거대한 돌이 돈으로 사용되는 나라를 상상해 본 적 있나요? 태평양 한가운데 숨겨진 미크로네시아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곳에서는 가오리들이 매일 아침 피부 관리를 받기 위해 스파로 찾아오고 칠면조만큼 큰 코코넛 개가 나무를 올라 코코넛을 따먹습니다. 사람들은 조상들의 역사를 전하는 막대기 춤을 추고 여성들은 결혼을 위해 손수 매트를 짭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가장 논쟁적인 사실은 미크로네시아의 생활비가 미국의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단순한 삶의 천국이라고 부르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저 달콤한 환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여전히 순수한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전통은 기적 같은 보존일까요? 아니면 시대에 뒤처진 고집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크로네시아의 놀랍고 아름다운 21가지 비밀을 함께 알아보세요. 번호 21. 우로스 사람들의 떠다니는 마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항행 가능한 호수인 티티카카 호수. 해발만 2,500피트 이상에 사는 우로스 사람들은 지구에서 가장 독특한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벽돌이나 시멘트로 집을 짓지 않고 마른 토라 갈대로 전체 섬을 엮어 집, 보트, 심지어 침대를 만듭니다. 가족들은 섬을 떠받치기 위해 매주 신선한 층을 더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약 80개의 떠다니는 섬이 있으며 각 섬에는 3에서 10개의 집이 있으며 섬을 대표할 공동체 리더가 선출됩니다. 이웃들은 손으로 만든 갈대 배를 타고 서로 방문합니다. 이를 페루식 떠다니는 우버로 생각해보세요. 고대 방식을 보존하고 있지만 우로스 사람들은 수공예품을 판매하기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화려한 의상, 웃는 얼굴, 새 모양의 배로 페루 관광에 살아있는 엽서가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밤을 보내고 해질 무렵 구운 생선을 먹으며 잉카보다 오래된 언어로 전해지는 고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비행기 객실보다 높은 곳에 떠있는 사회이며 토양보다 가벼우면서도 풍부한 문화와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번호 20. 지구에서 핑크 돌고래와 함께 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얀 모래 해변, 울창한 열대우림, 신화 속 생물들이 있는 곳을 꿈꿨다면 퍼로의 망쿠라가 당신의 꿈의 여행지일 수 있습니다. 연중 평균 82도 화씨의 쾌적한 온도와 300일이 넘는 일조량을 자랑합니다. 이 열대의 보석은 한때 론니 플래닛에서 퍼루의 최고의 해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변의 방갈로에서 편안히 쉬거나 신선한 해산물을 축제처럼 즐기거나 차가운 훔볼트 해류와 따뜻한 엘니뇨 해류가 만나는 곳에서 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다 거북, 참다랑어, 심지어 이동하는 혹등고래도 서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법은 페루 아마존의 내륙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장하면서 핑크색으로 변하는 세계 유일의 담수 돌고래와 수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 태어날 때는 회색이지만 점차 생기 넘치는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는 진정한 살아있는 경이입니다. 진흙투성이의 아마존 물속에 손을 담그고 옆에서 핑크 돌고래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단순한 여행의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법 같은 지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경외감입니다. 번호 19. 페루 여성들의 풍부한 문화 전통입니다. 안데스 고원에서는 강하고 피부가 햇볕에 그을린 페루 여성들이 다채롭고 다층적인 치마를 입고 아침 시장을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단순히 따뜻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 기술, 그리고 공동체의 존경을 상징하기 위해 5에서 10겹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치마가 두꺼울수록 지위는 높아진다. 각 수공예 자수는 수학, 신들 또는 잊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많은 이들이 외진 산촌에 살고 있지만 이 여성들은 놀라운 독립성과 스타일을 보여준다. 손으로 직조하고 농장을 돌보며 틱톡에서 스페인어로 생중계하는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반전이 있다. 어떤 안데스 지역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제한하지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방식이다. 이 드물고 수세기전이 전통은 성역할을 뒤바꾸고 외부인들을 놀라게 한다. 이 제안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다면 댓글에 8을 남겨라. 번호 18.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가장 로맨틱한 축제. 몬테라 모자의 수도인 친체로의 안개 낀 산들에서 여성들은 모자를 쓰는 방식으로 말 없는 사랑의 언어를 표현한다. 왼쪽으로 기운 꽃자수 모자는 관심을 나타내고 정중하고 단정한 모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신호다. 코일루리티 축제 동안 안데스의 빛과 눈의 최대 축제로서 수천 명의 케추아 여성들은 조상, 신들, 그리고 말하지 않은 꿈을 상징하는 최고로 아름다운 몬테라를 착용한다. 이것은 생동감 넘치는 영적 순례이자 비공식적인 소개팅 행사로 겹겹이 쌓인 치마가 흔들리고 모자가 살짝 기울며 희망에 찬 눈들이 군중을 살펴본다. 여기서 페루 여성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댓글에 고를 남겨라. 비밀 팁이 있습니다. 번호 17. 고대의 불가사리, 동물의 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잉카의 바라막기입니다. 페루 전역, 전설적인 람바에케 지역에서 쿠스코까지 고고학자들은 천년된 잉카 휘파람 항아리를 발굴했습니다. 이 음악 악기는 음향적 경이로움과 영적 도구로 기능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악기들이 실제 동물의 소리를 놀라운 정확도로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부엉이, 앵무새, 정글, 개구리, 심지어 인간의 호흡까지도요. 이 악기를 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기울이거나 부드럽게 흔들기만 하면 내부 공기실에서 정밀한 동물 같은 주파수를 생성합니다. 현대 음향 연구에서도 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버전은 고급 스피커 시스템과 비교할 수 있는 3D 서라운드 사운드 효과를 만들어 고대 페루의 음향공학의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잉카는 이 악기가 영혼의 숨이라고 믿었으며 의식, 치유 및 자연과 신들과 소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부 사운드 치료사들은 명상에서 이 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호 16. 비쿠냐와 알파카, 페루의 사랑스럽고 가장 귀중한 문화 상징입니다. 14,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비쿠냐, 페루의 국립동물은 안데스 산맥을 방황합니다. 잉카에게 신성시대였던 비쿠냐는 현재 국세 및 동전에도 등장합니다. 그 털은 캐시미어보다 부드럽고 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진품 비쿠냐 스카프는 최대 4,000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3년에 한 번만 그녀는 의식적인 이벤트인 체쿠에서 깎이며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인간원을 이루어 이 야생 동물들을 부드럽게 안내하고 털을 깎은 후 다시 풀어줍니다. 쿠스코와 푸노 같은 마을에서는 이틀을 쓴 알파카를 볼 수 있습니다. 푹신한 비쿠냐의 사촌인 알파카들이 펀치와 모자를 쓰고 마치 털이 많은 신부처럼 거리를 횡단하기도 합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미국의 사슴 표지판처럼 알파카가 횡단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경고 표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귀여운 반려동물을 원하시나요? 알파카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5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번호 15. 아내를 얻기 위해 모자를 뜨기. 테킬 섬의 가장 로맨틱한 전통입니다. 티티카카 호수 한가운데에 위치한 꿈같은 테킬 섬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따뜻한 전통이 살아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찾기 위해 뜁니다. 맞습니다. 테킬 섬에서는 결혼하고 싶으면 첫 번째 코바늘로 시작하라 라는 지역 속담이 있습니다. 섬의 케추아 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세계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섬유로 알려진 알파카 털로 만든 칠을 귀다리 모자를 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뜨개질에 치밀하고 조밀할수록 그 남자는 좋은 남편이 될 자질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신부의 아버지는 모자에 물을 부어 테스트합니다.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으면 그 남자는 결혼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새면 정중하게 거절당합니다. 좋은 모자는 결혼 반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문화적 의미로 3에서 4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뜨개질을 시도할 수 있지만 색상을 엉망으로 만들지 마세요. 단단한 빨간 모자는 그 남자가 결혼한 것을 의미하고
빨간색과 흰색은 독신임을, 검은색은 마을 지도자를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은 2005년부터 유네스코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페루 문화의 자랑스러운 상징이자 부드러운 기술이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번호 14.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사막 도시 리마. 리마는 카이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사막 도시입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1년 내내 뜨겁거나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겨울에는 라카루아라는 서늘한 안개에 둘러싸여 자갈길에 꿈꾸는 듯한 영화 같은 색조를 더합니다. 낮에는 리마가 미니밴과 삼륜차, 시장 상인들이 상품을 외치는 소리로 뒤섞인 교향곡처럼 율동합니다. 서르키오 시장에서 구운 기니피그부터 보라색 감자와 검은 옥수수까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문화적 보석은 피칸테리아, 누군가의 뒷마당이나 거실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 음식점입니다. 간판도 메뉴도 없고 문 앞에 빨간 천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가족처럼 환영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밤이면 리마는 변신합니다. 다채로운 치차 아트 벽화가 가로등 아래에서 빛나고 음악이 해변가 무대, 중앙 광장, 그리고 태평양을 바라보는 루프탑 바에서 울려 퍼집니다. 세계의 퓨플레이시즈은 식민지 건축, 거리 예술, 현대의 밤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며 그 융합이 바로 리마를 잊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번호 13. 80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장소. 페루는 습하고 울창한 아마존 우림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서쪽으로 가면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해안선 중 하나인 시추라 사막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지역은 800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았을 정도로 매우 메마른 곳입니다. 밀림과 사막의 이러한 대조는 페루의 기후를 지구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 중 하나로 만듭니다. 페루 서부 해안에는 갈라지고 햇볕에 건조해진 시추라 사막이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단 0.03인치로 많은 사하라 지역보다도 적습니다. 지질학적 및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13세기부터 21세기까지 완전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8세기 동안 순수한 가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번영했다는 것입니다. 나스카 및 모체와 같은 고대 문명은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500년을 생존하며 사막의 엔지니어로 불렸습니다. 건조한 기후 덕분에 땅에 새겨진 거대한 나스카 라인은 시간이 멈춘 듯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가 없는 땅에서 어떻게 물을 얻었는지 궁금하신가요? 댓글에 글을 남기면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번호 12. 마추픽추, 세계의 불가사의가 된 숨겨진 도시. 아마존 깊숙이 숨겨진 마추픽추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불가사의 중 하나로 외부 세계에 의해 400년 이상 잊혀져 있었습니다. 1911년 미국 탐험가 하이럼 빙햄이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는 유적이 아닌 구름과 산 사이에 걸린 완전한 돌도시를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바퀴나 모르타르 없이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슈라르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돌을 정밀하게 잘라서 그 사이에 칼날 하나도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150개가 넘는 구조물, 사원, 운하, 테라스, 창고가 모두 태양, 산, 신성한 상징에 맞춰 정렬되어 있어 마추픽추는 현대 건축가들을 여전히 놀라게 합니다. 가장 신비로운 것은 태양의 가마니, 잉카가 춘분의 태양의 동지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했던 인티오아타나 돌입니다. 태양빛이 완벽하게 이 돌에 비춰져 그림자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일부 방문객들은 그 돌에 손을 대면 잉카 우주의 신성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마추픽추는 하루에 2,500명이 방문객만을 허용하지만 10년 넘게 남미에서 가장 많이 구글링된 여행지로 남아있으며 매년 300만 달러 이상의 관광 수입을 생성합니다. 번호 11.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의 경이로움 중 첫 번째는 비니쿵카라고도 알려진 무지개 산으로 해발 17,000피트가 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산은 기후변화가 그 진정한 색깔을 드러내기 전까지 연중 내내 거의 완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빨강, 초록, 보라색,
노란색에 자연적으로 교차하는 줄무늬가 있는 거대한 살아있는 팔레트로 변신하였습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콜카 캐년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보다 깊고 깊이가 10,000피트를 넘습니다.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단순히 숨막히는 풍경만이 아니라 높은 전망대에 서 있을 때 발 아래에서 거대한 안데스 콘도르가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건축을 사랑한다면 안데스 산맥에 자리한 유럽의 걸작, 화려한 화산석으로 지어진 빛나는 건물들이 있는 아레키파, 백색 도시를 자랑합니다. 여행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페루는 아름다운 자연, 토착 문화, 그리고 진정으로 독특한 경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번호 10.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신성한 축제들 중 하나인 인티레미 축제는 페루에서 가장 크고 경건한 전통 축제 중 하나입니다. 수백 년간의 식민지 경험 후 1944년 고대 기록의 바탕을 두어 부활되어 오늘날 중요한 국가 문화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800명 이상의 공연자들이 모피망토와 금색 모자를 착용하고 고대 석조 요새에서 춤을 춥니다. 인티레미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문화 행사 중 하나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많은 국제 방문객들은 이것을 자신이 목격한 가장 시각적으로 놀랍고 신성한 축제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신비로운 분위기에 빠지고 싶다면 파오 카르탐보의 마마차 카르멘으로 가보세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이상한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며 찬송가를 부르고 성모 마리아를 기리기 위해 불꽃춤을 선보입니다. 이는 토착 신앙과 가톨릭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혼합으로 신성하면서도 매력적입니다. 스트레스를 페루식으로 해소하고 싶다면 카하마르카 축제를 놓치지 마세요. 2월에 열리는 이 축제는 도시를 활기찬 가면 무대로 변모시켜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춤추고 물감, 색종이 가루, 그리고 물풍선을 던집니다. 또한 페루에서는 새해에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로 싸움을 벌이는 다소 색다른 축제인 타카나쿠이도 개최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숫자 7위 느낌표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숫자 9. 2025년 페루의 생활비 및 비자. 페루에서의 생활은 편안한 기후, 활기찬 문화, 그리고 장관을 이루는 자연 경관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높은 생활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쿠스코, 아레키파 또는 수도 리마와 같은 도시에서 한 사람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8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이는 미국 생활비의 약 30%에서 40%에 해당합니다. 지역과 도심과의 거리 따라서 완비된 아파트를 월 300달러에서 500달러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등의 공과금은 월 평균 60달러에서 80달러 정도입니다. 대중버스는 한 번 타는데 단 0.3달러이며 짧은 택시 이동은 달러 3 이하로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적입니다. 현지 식당에서의 점심 식사는 매우 저렴하여 한 끼가 약 3달러에서 달러 5 정도이고 지역 시장에서 장을 봐서 집에서 요리하는 데는 주당 약 40달러에서 50달러가 들 것입니다. 중간 가격대의 체육관 회원권은 월 약 25달러에서 35달러이며 일반적인 치과 검진 비용은 약 2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과 비교할 때 거의 믿기 힘든 가격입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 시민들이 관광 목적으로 페루에 비자 없이 최대 183일 동안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 체류나 일자리를 원하신다면 페루 영사관이나 지역 이민사무소를 통해 임시 거주 비자, 은퇴 비자, 투자 비자와 같은 적절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으로 인해 만약 여기에서 정착하기를 원하신다면 1, 원하지 않으신다면 0을 선택해주세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8번. 미크로네시아의 단순하고 친환경적인 교통 시스템은 섬에서의 모든 여정을 특별하고 잊지 못할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미크로네시아의 많은 섬에서는 혼잡한 자동차나 고속도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야자수 사이로 난 흙길이 이어지고 주민들은 주로 도보나 자전거, 작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동합니다. 어떤 섬은 차량 자체가 거의 없으며
가장 흔한 교통수단은 두발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서로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나누어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은 그늘진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생선을 가져다 팝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작은 카누를 타고 해안을 따라 마을 간을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곳의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짧은 거리의 이동조차 편안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에게는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진정한 숨쉴 틈을 느끼게 해주는 경험입니다. 7번. 미크로네시아의 많은 공동체에서는 아침 명상 시간을 가지며 주민들이 함께 바람과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균형을 되찾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이른 아침, 일부 섬의 주민들은 바닷가에 모여 조용히 앉아 명상에 잠깁니다. 종소리나 기도문 없이 오직 파도 소리와 야자수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이 배경이 됩니다. 사람들은 원형으로 둘러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바다의 리듬에 자신을 맡깁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때때로 조상이나 자연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명상 시간을 이끕니다.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며 말없이 세상을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많은 이들은 이 명상 후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더 관대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대를 깊게 해주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미크로네시아의 아침 명상은 종교적 행위가 아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천입니다. 갈수록 바빠지는 사회에서 이 조용한 아침의 고요함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6번. 미크로네시아는 수천 종의 해양 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채로운 산호초 생태계를 품고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아의 맑고 푸른 바닷속에는 마치 살아있는 리본처럼 물결치는 다채로운 산호초가 펼쳐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산호부터 단단한 산호까지 각각의 산호들이 어우러져 바다 아래의 정원을 만들어냅니다.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다 보면 형형색색의 작은 물고기, 해조류에 매달린 작은 해마, 유유히 지나가는 바다거북까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햇빛이 수면을 뚫고 들어와 산호와 물고기들을 반짝이게 만들어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에 아직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생물종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현지인들은 산호를 바다의 허파로 여기며 정기적으로 산호를 청소하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은 살아있는 산호를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교육받으며 자연에 대한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미크로네시아에서의 산호초 다이빙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신비롭고 아름다운 또 다른 세계로의 여행입니다. 5번. 미크로네시아 사람들의 독특한 해산물 요리는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맛과 섬세함을 선사합니다. 현지 사람들은 바다를 조상들의 주방이라고 여기며 해산물 요리는 일종의 의식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생선은 바나나 잎에 싸서 야생 생강, 신선한 코코넛물, 바다 소금과 함께 양념한 후 뜨거운 돌 위에서 구워집니다. 각 마을마다 조리법이 다르며 종이에 쓰지 않고 세대에서 세대로 기억을 통해 전해집니다. 요리는 화려하지 않지만 땅과 물, 불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맛을 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요리를 하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전통 노래를 부르며 음식에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식사는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대감과 바다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해조류 수프나 코코넛으로 찐 조개 요리는 특별한 날에만 제공되는 바다의 선물로 여겨집니다. 이 음식을 맛본 여행자들은 진짜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가 음식의 산업화로 나아가는 시대에 미크로네시아의 소박한 식사는 오히려 더욱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됩니다. 4번. 일부 섬에서는 강물맞이 의식이라 불리는 전통 의식이 있으며 이는 가뭄을 극복하고 물을 생명의 상징으로 여기는 기도 의식입니다. 미크로네시아의 일부 작은 섬에서는 강물맞이 의식이라는 고대 전통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신성한 기도입니다. 가뭄이 길어지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조상들이 내려주었다고 믿는 마을의 주요 샘가로 향합니다. 북소리와 전통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을의 원로들이 코코넛 껍질로 된 바가지로 강물을 떠서 마을 중앙의 신성한 나무 주변에 놓인 돌그릇에 정성스럽게 붓습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기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공동체 전체에게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마을 우물을 지날 때 고개를 숙이며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의식 중에 무례하게 행동하면 농작물이 망하고 바다에서 물고기가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의식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코코넛 음료와 생선구이를 나누며 하늘과 땅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현대에는 정수기와 샤워기가 보편화되었지만 미크로네시아 사람들에게 물은 여전히 영혼과 같은 존재이며 강물맞이 의식은 생명의 순환을 잊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전통입니다. 3번. 미크로네시아에는 휘파람 언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섬과 섬 사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미크로네시아의 일부 외딴 섬에서는 사람들이 휘파람 소리로 소통하는 독특한 음성 언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각 휘파람 소리는 높낮이와 리듬이 달라 어떤 단어나 사람 혹은 마을의 사건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이 휘파람 언어는 단순히 마을 내부 소통을 넘어서 섬과 섬 사이 수킬로미터의 바다를 넘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전화나 라디오가 없던 시절 특정한 휘파람 소리 하나로 결혼식, 상을 당한 소식 혹은 배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죠. 가족마다 고유한 음양 휘파람이 있어서 밤이나 숲속에서도 서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지금도 수십 개의 소리를 기억하고 귀로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현재는 드물지만 여전히 일부 전통 행사에서 공동체의 지혜를 상징하는 요소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러 언어학자들은 이것을 소리로 된 암호라고 부르며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소중한 유산으로 평가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단 하나의 숨결, 하나의 울림만으로 전해지는 이 언어는 더욱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번호 2.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 과나 덕분입니다. 19세기에는 땅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원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그것은 질소, 인산, 칼륨이 풍부한 자연 해조세 배설물인 과나였습니다. 페루 해안의 건조한 섬들, 예를 들어 친차섬에서는 과나가 여러 미터 두께의 하얀 산처럼 축적되었으며 건조한 기후와 연중 무강수 덕분에 보존되었습니다. 과나 덕분에 페루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국가 수출 수익의 80%를 차지했으며 페루인들은 이를 오로블랑코, 킹금라고 불렀습니다. 세계는 과나에 열광했고 심지어 미국도 남부주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그 후 과나와 질산이 있는 섬을 두고 페루, 볼리비아, 칠레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오늘날 페루는 20개 이상의 해안섬에서 수확된 고급 관호의 품질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가격 면에서도 1위입니다. 번호 1. 페루는 남미의 요리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비체는 페루의 유명한 전통 요리로 생선에 라임 주스, 적양파, 아히 고추, 고수를 넣어 마리네이드한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신선하고 톡 쏘는 맛에 약간의 매콤함이 더해져 있으며 종종 고구마와 페루 옥수수와 함께 제공되어 가벼우면서도 폭발적인 맛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뉴욕에서 도쿄에 이르기까지 고급 레스토랑들이 세비체를 메뉴에 올리며 세계적인 미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로모 살타도는 소고기와 양파, 토마토, 간장, 감자튀김을 볶아 화이트 라이스와 함께 제공되는 요리로 중국 요리인 치파와 원주율적인 페루의 맛이 잘 어우러진 예를 보여줍니다. 더 풍성한 요리를 원하신다면 아히 데 갈리나를 시도해보세요. 이 크리미한 노란색 치킨 스튜는 아히 고추, 우유, 호두, 치즈로 만들어지며 모든 페루 가정에서 진정한 편안한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리마를 거닐 때는 아님의 칸티쿠치를 놓치지 마세요. 그릴에 구운 소고기 심장꼬치는 뜨거운 석탄 위에서 구워지며 종종 페루식 케밥과 비교됩니다. 향긋하고 부드러운 이 요리는 현지 길거리 음식의 정수를 포착합니다. 500종이 넘는 전통 요리, 7,000종의 감자, 셀 수 없이 많은 원주율적인 고추와 함께 페루 요리는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어떤 미식가든 감동시킬 흥미로운 문화 여행입니다. 우리는 함께 페루에 대한 21가지 놀라운 사실을 탐구했습니다. 여행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